지금 하는 건 이제 강독이에요. 강독은 그냥 쭉 읽어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막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이런 뜻이었어, 이런 뜻이었어, 라고 그냥 캐치만 하고 시조 강독 한번 쭉 해봅시다. 자, 백설이 잦아졌다. 잦아졌다라는 건 가라앉다 혹은 녹다라는 거예요. 백설이 녹은 거예요. 혹은 잦아진 거예요. 가라앉았어요. 그 골에 구름이 머물고 있네요. 머흐레라라는 건 머물다. 구름입니다. 구름이 머물어요. 그러니까 눈은 녹았는데 구름은 계속 있네. 그 중에서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을까? 아, 매화를 지금 못 찾고 있지. 매화라는 이 소재가 또 나왔네.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갈 곳 어딘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자,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 충신이에요. 고려 말기 충신. 늘 얘기하죠. 우리 제 본관의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고려 충신으로서 이 고려 말기에 백설이 잦아졌다라는 거는 고려의 충신들이 지금 다 떠나고 있어. 그런 곳에 구름만 머물고 있구나.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 그런 거 사람들이 머물고 있네. 그 중에 매화는 어디에 있니? 그럼 이때 매화는 구름과 더 가까울까? 아니면은 백설과 가까울까? 백설과 가까운 소재로서 보이겠죠. 그래서 고려의 충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충신들은 어느 곳에 피었을까? 충신들이 보이지가 않아. 어디에 있니? 자, 석양이라는 거는 해가 저무는 시기지만 고려가 몰락하는 이 시기에 홀로 서 있으면서 갈 곳 몰라 하노라라고 하는 망한 이 고려 또는 망해가는 나라의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주면 아, 이 시조가 무슨 시조인지 바로 캐치가 돼요. 자, 이어서 고려 말기의 똑같은 시조입니다. 지금 여기에 담긴 시조들은 그래도 주제의 연관성들을 좀 이어놓고 담았어요. 자, 구름이 무심하다는 말이 무심하다는 건 욕심이 없다라는 거지. 아마도 허랑하다, 허무하다, 허랑하다라는 건 또는 거짓말 같다. 아이고, 구름이 욕심이 없다라는 거는 또 거짓말 같아. 왜 이렇게 우리가 제시가 됐을까? 중천에 떠 있어서 중천 하늘 가운데 떠 있어서 임의로 다니면서 이미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을 덮고 있네. 광명이란 거는 그 밝은 빛, 해의 밝은 빛을 낮빛을 따라다니며 덮고 있어. 자, 해가 이렇게 떠 있는데 그 해에 구름이 떠 있으면서 이 해를 가리고 있어라고 하는데 우리 고전에서 항상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은 임금님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가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임금님의 바른 정치를 이끌지 못하는 어떤 간신의 무리들로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양반의 표현법들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 백설, 구름, 매화라고 돌려서 다른 소재 비유해서 얘기다. 이때도 구름은 간신을 의미하는 임금님을 가리고 있는 간신으로 얘기하면서 참 쟤네들 무심하다라는 거, 구름이 무심하다라고 난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간신들은 임금님을 덮으면서 뭔가 욕심을 채우고 있어라고 하고 비판하는 시겠죠. 이걸 그냥 읽으면 비판하는 시라고 절대 모르겠지. 그래서 이런 양반들의 표현법들을 우리는 좀 알고 있으면 편하다라는 거. 고려 말기의 시조였고요. 이어가 나갑시다. 자,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이 시조는 너무나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화 백꽃이 봄에 피는 백꽃이죠. 월백이라고 하는 거는 달에 밝게 빛나고 있어요. 하얗게 빛나고 있어요. 그러면 밤에 달이 떴고요. 밤에 달이 떴고 거기에 백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거기에 달빛이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가지에 백꽃이 피었고 은하니 삼경이래요. 삼경이란 시간적 나왔네. 삼경은 11시부터 1시 밤 11시부터 1시 은하는 은하수
은하수가 흐르고 있는 삼경이래요. 시간. 일지춘심이라고 하는 이 봄 가지에 걸린 봄의 기운, 백꽃 가지에 걸린 이 봄의 기운을 자규라고 하는 소쩍새 혹은 두견새, 이 새는 알야마는 알까? 봄에 걸린 이 마음, 이 가지에 걸린 이 봄의 마음, 그걸 알까? 다정도 병인양하여, 다정하다라는 건 감정이 많다라는 겁니다. 다정하다라는 좋은 의미보다 그대로 다정, 정이 많다. 그걸 병인 것처럼 내가 느껴서 잠 못 들어 하노라. 이 화자는요, 그냥 봄밤에 이 경치를 보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심정을 노래한 것이고, 어떤 뭐 이별에 대한 노래인지 뭔지는 잘 몰라요. 표면적으로는. 자, 오타게 시도 봅시다. 한 손에 막대를 잡고 한 손에 가세를 쥐고, 자, 요 가세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막대는 막대기. 그것을 쥐고, 이 사람 한쪽 손에는 막대기를 짚고 있고 한쪽 손에는 가세를 쥐고 있고, 늙는 길은 늙음의 길은 가세로 막고 오는 백발이라는 건 흰 머리지, 막대로 내가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백발은 자기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온대요. 오더라. 그럼 이 사람은 백발을 만났다, 흰 머리를 만났다, 늙었네. 늙음에 대한 한탄, 이런 시조도 있어. 늙음에 대해서 나 늙었구나. 내가 참 늙지 않으려고 얘네들 오면 때려주려고 막대지고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늙었네. 지름길로 와버렸네. 시조가 기발하네. 그렇죠? 이 정도로 그냥 감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시들이 있으면 늙음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 시간의 소재를 백발로 표현했구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런 얘기들로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은 감독 시간에는 좀 지양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원천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시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 사람은 이제 고려 말에 그리고 조선 초에 벼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적극적으로 뭐 행동을 하기보다 그냥 그대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고려 말도 인정을 하면서 조선으로도 유입이 돼서 벼슬을 했고요. 조선 초 특히 어떤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해서도 그때 벼슬을 안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은 계속 표현을 하는 그런 작가예요. 자, 흥망이 유수하니 흥하고 망한 것이 유수하대요. 운수가 정해져 있대요. 만월대도 추초로다. 자, 만월대라고 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은, 이 지역은 고려의 왕궁터예요. 그 고려의 왕궁터가 추초입니다. 가을에 풀, 초자가 풀초자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풀이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가을에 풀이 어떻게 되니? 파릇파릇해, 아니 시들어? 시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고려의 왕궁터가 가을의 풀처럼 시들었다, 또는 가을의 풀밖에 없다. 결국 고려의 몰락을 얘기하고 있죠. 고려의 멸망. 자, 이제는 500년 왕업, 500년 왕조는 고려 왕조죠. 고려 왕조 500년. 조선 왕조는 600년이에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동에, 적자가 피리. 목동에 피리에 붙여 있다. 이제 고려를 느낄 수 있는 이 찬란했던 고려의 그 500년 왕가의 업적은 목동의 피리에서나 우리가 느낄 수 있네. 자, 석양에 지나가는 객이, 또 석양이라는 건 해 지는 거죠. 거기 지나가는 손님이 눈물겨워하노라 슬퍼하고 있네요. 고려 몰락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어떤 슬픈 감정을 드렸네요. 자, 이어서 빌제라고 하는 이 사람도 고려의 말기에 충신이에요. 그래서 고려 말기 충신에 3명이 나와요. 정몽주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이세,
아까 얘기했던 그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길제. 이 사람의 시들을 나오면은 그냥 다 고려의 충신이구나라고 먼저 배경지식화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이 내용 역시도 어떤 고려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자, 500년 도읍지 개성이겠죠. 이 개성을 필마라는 건 한 필의 말로, 말 한마디로 돌아드니 들어가 보니까 말 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도니까 산천은 의구한데, 의구라는 거는 지금까지도 지속되는데, 산천은 계속되고 있는데, 인걸은 간대 없다, 인걸이 없다라는, 이때 인걸은 누구? 충신들이겠죠. 그 고려의 충신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구나. 어즈버 감탄사. 이런 감탄사들이 고려의 시조 혹은 조선의 시조 초창기에는 이 감탄사가 많이 보이는데, 이 감탄사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 향가에서 영향을 받았다고요. 향가의 낙보. 향가의 세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는 감탄사가 있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아까 우리가 향가와 시조를 쭉 연결을 해줬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즈버 태평연월은 우리 태평스러운 그 시절은 꿈이런가 하노라. 이제 꿈이 됐네. 그 고려 시대의 그 안타까움, 고려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죠. 이제는 꿈으로밖에 안 남아 있어라고 하는 요 둘의 시조는 상당히 주제적으로 유사한데, 이거와 달리 이 500년 왕조를 다른 관점으로 보는 정도전의 시조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정도전도 이 500년 왕조의 무상감을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태도가 달라져요. 어떤 태도를 갖냐면은 이제 조선이 됐으니까 조선이면 어때? 라는 이런 태도. 오히려 조선에 더 좋은 시기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도전의 시도. 정도전은 조선 왕조의 개국 공신이잖아. 그런 다른 태도가 보여요. 그런데 이 시조에서는 고려 왕조의 무상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고려 왕조의 무상, 허무한 거야. 옛날에 그 좋았던 시절은 어디 갔지? 허무하네. 그 무상감은 정도전의 시조로까지도 영향은 있지만, 연결은 되지만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까지도 일단은 배경지식화 해주세요. 자, 이어서 이제 성산문의 시조입니다. 이번에 많이 들어가요. 성산문의 시조들. 성산문은 사육신 중에 한 명이죠. 단종의 복위운동을 펼쳤던 사육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주제는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지. 그럼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소재들을 썼는지 한번 볼까?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로라. 자, 수양산이라고 하는 저 산을 보면서 이제라는 거는 백이숙제예요. 옛날 고사 인용을 하고 있어요.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고 있대요. 왜 한탄을 할까? 줄여 죽으진들 내가 굶어 죽더라도 채미라는 거는 고사리를 캐다. 고사리를 캐는 것을 내가 하겠는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굶어 죽겠지. 그 산에서 고사리 캐 먹으면서 살 생각 없어. 비록 푸세잇은 그 풀이에요. 풀인 것인들 그 누구의 땅에서 났더냐. 이런 고사리는 누구 땅에서 난 거냐? 난 그러니까 차라리 그 땅에서 난 건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얘기는 읽으면 무슨 내용이냐면 수양산이라고 하는 건 수양대군을 얘기해요. 그런 중의적으로 이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겠죠, 나중에. 그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저 수양대군을 바라보면서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들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중국의 고사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 데가 수양산이거든요. 수양산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이 두 사람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산속에 숨어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인데, 그 사람을 한탄해요. 왜 한탄을 하냐면, 야, 너희네들 산속에 들어가서 그래도 고사리 캐 먹으면서 살았지? 나는 그마저도 안 먹을 거야. 차라리 굶어 죽어도 나는 고사리도 안 캐 먹을 거야. 왜냐면 그 고사리 캐 먹는
그 땅은 다 수양대군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 싫어라고 하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그런 포인트인데 누구를 디스를 하면서 애기 숙제를 디스했다는 게 포인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디스하면서 나는 더 뛰어난 지조와 절개를 지켰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어서 성산문의 시조 너무 유명한 시조예요. 이 몸이 죽고 나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낙낙장송 아주 큰 소나무가 되어서 백설이 만건곤할제 만건곤, 자 만자가 가득 차다. 건곤은 건곤감이 태극기의 하늘과 땅이 되겠지. 백설 흰 눈이 만건곤할제, 자 소나무가 이렇게 큰 소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 소나무가 흰 눈이 이렇게 쌓여도 이 소나무는 우뚝 남아서 목이 청청할 거야, 홀로 푸르를 거야 라는 한 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지를 소나무에 대입시켜서 나 혼자 푸르를 거야, 푸르름을 유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또한 지조절개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이때 백설은 어떤 세조의 세력들, 수양대군의 세력들이라고 얘기하면 세조의 세력들이 온 세상을 뒤엎었을 때 나 혼자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복약청청할 거야. 혼자서 푸르르게 유지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또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주는 시조. 넘어갑시다. 여기부터는 약간 이제 기녀들의 대량, 황진이, 또 홍랑이라고 하는 이런 기녀들의 시조입니다. 기녀들의 시조는 대부분 다 어떤 이별의 안타까움, 님과의 부재 상황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화후 흙불일제 이화라는 건 이화여대 할 때 그 이화 백꽃이지. 우는 비예요. 그러니까 요게 백꽃을 떨어뜨리는 뭐 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백꽃이 바람 불면 지금 벚꽃 이렇게 바람 불면 틀어지는 그런 상황처럼 봄에 백꽃이 필 때 요 제라는 단어는 뭐뭐 할 때라고 읽어주면 돼요. 항상. 울며 잡고 이별한 님. 그때 님과 이별을 했거든요. 언제? 봄에. 추풍 낙엽 바람이 부는 추자가 가을이네요. 낙엽이 지는 그 가을에 저는 누구? 이별한 님도 그 사람도 날 생각하는가? 이별한 상황 속에서 시간의 흐름도 보이고요. 천리의 먼 거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합니다. 외롭다라는 감정 표현을 하죠. 님과의 이별 상황에서 님도 날 생각하실까? 아, 님 보고 싶네 라고 하는 이런 개량의 시입니다. 자, 황진의 시조는 많이 공부했지.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 밤이어든 굽이고 팔이랑 이거는 다 기억에 남을 거야. 그치? 이 어른님은 사랑하는 님이고 춘풍 봄이네요. 동지는 겨울이죠.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이 또 나타나요. 혹은 또 이제 추상적 관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허리를 베어낸다, 구체화했다 이런 표현들도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시조 같은 경우는 우리말 사용이 아주 높죠. 한자어가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뭐 동지, 춘풍 이것도 한자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시조들보다는 한자어가 덜 쓰였어요. 특히 황진이의 이 다음 시조는 정이라는 한 글자 빼고는 다 우리말이죠. 그치? 그럼 여기도 보자. 황진이의 다음 시조. 아이고 내일이야 그럴 줄 모르던가 내가 내일을 그럴 줄 내가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아이고 내가 내일을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있으라 하더면 있으시라 했다면 가랴마는 가겠냐마는 자 제9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 그리다 그리워하다 보내고 님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자, 아이고, 내가 내일이야. 내가 그렇게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있으라고 했다면 누가 님에게 여기 있어요라고 했다면 가겠냐마는 제 구태여 가겠냐마는 구태여 갔을까 님이.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님 그리워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면 읽어주시고 자 홍랑의 시도 한번 가봅시다. 맷버들 가를 꺾어. 자 맷버들 가를 꺾어 산에 있는 버들이에요. 산의 버들, 맷의 버들. 가를 꺾어 정성스럽게 꺾어서 보냅니다. 누구의 손에? 님의 손에. 님에게 보냅니다. 맷버들 꺾어서 님에게 보낼게요. 자시다 주무시는 자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요 맷버들 보낼 테니까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나인가 여겨주세요. 그래서 맷버들을 보낼 테니까 거기에 새잎 나면요 저라고 여겨주세요. 그럼 맷버들은 누구예요? 나죠. 나를 표현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네요. 화자의 분신.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꺾어서 보낸다는 것은 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혹은 지금 부재하고 있는 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주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네 편의 시가 어떤 님과의 사랑 혹은 님과의 이별 속에서 그리워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다 주제 연관성으로 있는 시고 이런 시조들을 그냥 연결해서 배우는 게 한 번이라도 읽어놓으면 나중에 선택지에서 나왔을 때 또는 외부 질문으로 나왔을 때 대응이 되잖아요. 넘어갑시다. 이 시를 언제 다 배우나 했지만 그냥 읽고 넘어가고 읽고 넘어가고 읽고 넘어가면 오늘 안에 다 끝나. 1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자, 갑시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3간 지어내니 10년 동안 내가 잘 이루어서 초려, 초가집, 3간, 3칸. 초가집을 지었는데 세 칸짜리 방을 지었대. 그래서 내가 한 칸 쓰고요. 달 한 칸 쓰고요. 청풍 한 칸 쓴대요. 이제 방이 쳤네. 강산, 강과 산은 들일 데가 없으니까 어디 놓을 데가 없네. 그래서 이 앞에 둘러두고 보리라. 라고 해서 어디 속에서 살고 싶어? 자연 속에서 살고 싶네. 달과 청풍, 푸른 바람, 그리고 강산, 강과 산은 방이 없으니까 그냥 주변에 내가 놓고 볼래.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표현한 시고요. 밑에도 말 없은 청산이요, 태 없은 유소로다. 말이 없는 거는 푸른 산이고요. 태가 없다, 이거 모양이라는 거죠. 태가 난다, 모양. 유수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은 모양이 없어. 청풍은 값이 없어요.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죠. 또 명월, 밝은 달은요, 임자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이 중에 병이 없은 이 몸이, 자, 나는 병이 없네. 이 몸, 나는요, 병이 없어서 분별 없이 늙으리라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이런 자연 속에서 크게 걱정 없이 늙고 싶어.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그런 자연 친화적 노래. 강호 한정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이런 양반들이 유교적 가치관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지칠 때는 가끔 이렇게 자연적으로 피난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을 많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황의 시조. 우리 이황은 우리 1,000원짜리 할아버지인데 높은 벼슬을 올렸던 그런 학자지. 그래서 이 이황은 이 두 개의 시조가 도산 12곡이라고 하는 시조의 일부예요. 도산 서원에서 지은 12개의 시조 중에 일부. 그러면 주제는 어떤 주제인지 한번 보자.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이때 고인은 옛 성현들이에요.
옛날 유명한 학자들,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못 봐. 그리고 나도 고인을 못 봐. 당연하겠지. 조선시대 사람이 어떻게 옛날 사람을 보겠어. 근데 내가 고인을 못 봐도 여덩길은 앞에 있습니다. 자, 여다, 예다, 가다, 살아가다, 지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가던 길 내가 앞에 있으니까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떨꼬 아니 가고 어떨꼬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가고 어떻게 하겠는가 가겠다. 무슨 말이야? 가던 길 앞에 있으니까 내가 가겠다. 가던 길은 뭘까? 그 옛날 성현들이 가던 길, 학문의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그 학문의 길을 내가 가고 있었는데 그래 계속 가겠다. 학문 정진에 대한 뜻, 학문 수양에 대한 뜻. 결국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사는 푸른 산은 어찌하여 만고의 푸르름이여 만고 오랜 시간 유수 흐르는 물 유수란 단어 많이 나오지 흐르는 물 어찌하여 주야 밤낮으로 낮밤으로 그치지 아니하는 곳 그치지 않느냐는 곳. 자 산은 계속 흐르고요 흐르는 물은 계속 흘러요. 걔네를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 어떤 생각? 종장에 나오지?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 상청하리라 만고 오랜 시간 푸르름을 유지하자라는 얘기. 상청하다라는 건 오랜 시간 푸르름을 유지하자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자. 우리도 그치지 말자라는 표현이 공부를 그치지 말아라. 열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푸르름을 유지하세요라는 거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상황에 제일 어울리는 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던 길이 앞에 있잖아.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열공해서 푸르름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만 읽어보시고 자 뒤로 갑시다. 길어졌네. 무슨 시조라고요? 오케이 사설시조. 자 사설시조의 특징 평민들이 진솔한 자신의 감정을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평민의 소재들 우리가 평민의 어떤 일상생활을 노래니까 주제 잡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무슨 주제로 얘기할지 몰라. 차라리 양반이 나아. 양반은 정형적으로 딱 얘기를 해주는데 평민들의 일시조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잘 읽어줘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니마 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자, 님이 나 이제 가마, 님이 오마라고 얘기를 했대. 나 이제 갈게. 그렇게 하니까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어. 누가? 화자가. 화자가 저녁밥 일찍 지어 먹고요. 엄청 기네. 그래도 여기도 이음보 단위로 끊어서 읽어봅시다. 중문 나가 대문 나가서 지방,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가 앉아서 이수로 가액하고 이수로 가액한다는 건 손을 이마에 대고 멀리에서 저 사람이 오나 이렇게 보는 거 오는가 가는가 건너쌈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검어회 것들이 서 있었대. 뭔가 검어 틱틱한 물건이 하나 서 있었대.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 사람이 빨리 저녁밥 지어 먹고 지붕 위에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대면서 저 멀리 산을 바라보니까 저기 뭔가 검은 물체가 이렇게 오는 것 같아. 이거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저야 니미로다. 아 이거 니미구나 라는 생각에 버선을 벗어서 양말 벗어서 품에 품고 신을 벗어서 손에 쥐고 곰비 님비 님비 곰비는 엎치락 뒤치락 뒤치락 엎치락 천방지축 천방지축 아주 정신없이 진대 마른데 가르지 말고 위렁충창 우당탕탕 건너가서 지금 여기까지 이동하는 아주 정신없는 그런 상황을 재밌게 표현을 했네요. 정옛말 하려 하고 정옛말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려 하고 견눈으로 힐끗 보니까 상년이라는 건 이전 연도.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도인데 그 이전에 위에 있는 연도는 2021년이겠죠. 그러니까 작년 7월 4일 날 갈가 벗겼던 주출이 3대구나.
식물이에요. 3대를 깎아서 내가 여기 묶어놨는데 내가 날 속였대. 살들이도 날 속였구나. 아니, 자기가 잘못 봐놓고서는 누가 누굴 속였대. 아유, 모처라 다행히 밤일세망정. 밤이었으니까 다행이지. 행여 낮이었으면 남을 웃길 뻔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었죠. 근데 그 그리움을 상당히 재밌게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이 사설시조에는 우리가 해학성이 들어있다라고도 얘기해요. 뭔가 재밌게 표현하는. 자, 재밌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거 보고 뭐가 재밌어요? 라고 하는 되게 시니컬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밌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정신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옛날에 우리 시조를 보면 되게 점잖스럽게 표현을 했잖아요. 양반들의 시조는. 근데 사설 시조의 이런 표현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재밌네. 그 웃음 포인트였죠. 그리고 내용 자체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었잖아. 아니 얘한테 속아놓고선 아유 네가 날 속였니? 라고 하면서 괜히 해코지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아유 다행이다. 내가 남을 웃길 뻔했구나 라고 하면서 또 위안을 삼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용이 양반들의 그 시조들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또 이어서.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자, 너 왜 이렇게 못 오니? 무슨 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못 오니? 너 오는 길에 무쇠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개를 짜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너를 쌍대목 외걸쇠 금거목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갔더냐. 너 왜 그렇게 아니 오냐? 너 안 왔냐? 라고 했는데 이것도 되게 웃기네. 일단 뭐가 그려야 돼? 성이 하나 있어야 되고 성 안에 담도 있어야 돼요. 담벼락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집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집 안에 뒤주라고 하는 어떤 쌀 뒤주 창고 뭐 세간 살림 안에 거기에 궤를 짜서 네가 여기 이렇게 묶여 있니? 엄청 꽁꽁 쌓여 있다는 얘기겠지. 거기에 쌍대목 외걸쇠 금거목 자물쇠는 여기 자물쇠로 꽁꽁 잠궈놨니? 너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런 표현이지.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꽁꽁 쌓여 있는지 추측을 하고 있고요. 한 해도 12달이요, 12달. 한 달도 30일인데 날 보러 올 하루가 없겠느냐. 정말 안 왔나 봐. 그치?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요 얘기를 읽으니까 이거 저기 규원가랑 좀 연결될 것 같아. 규원가에서 우리 남편이 집 나가서 한 몇 년 돌아오고 있는데 그럴 때 만약에 평민이었다면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연결성. 그럼 이것도 지금 어떤 보고 싶은 사람이 부재해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자, 밑으로 넘어갑시다.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나무도 없대요. 나무도 없고 바위돌도 없는 미안해 매해. 요 매해라는 거는 산에 산인데 나무도 없고 바위도 없어. 거기에 매에게 매는요 하늘을 나는 매예요. 하늘을 나는 매가 까투리 우리 꿩이지 작은 까투리가 이 하늘에 있는 송골매한테 쫓겨다니고 있어. 잡아먹힐 것 같아서 그 까투리의 안과 속마음과 대천 넓은 바다예요. 여기도 엄청 길어졌네. 보자. 넓은 바다 한가운데 쌀을 1천석이나 실었네. 그 배에 1천석 실은 배에 배긴 배인데 노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닷도 잃어버렸어요. 농총도 끊어졌어요. 돛대도 걷어졌어요. 자, 배긴 배인데 이 배를 움직여야 될 노도 없고요. 내려야 될 닷도 없고요. 돛도 없어요. 키도 빠졌어요. 이 키,
키는 키예요. 키라는 거는 방향을 틀어주는 키. 그것도 빠지고. 자, 그런데 또 상황은 어때? 물결도 치고 바람도 불고 상황이 엄청 안 좋아지고 있지. 거의 풍전등화의 상황이지. 또 안개도 뒤섞여 잦아진 날에 안개도 엄청 뿌옇게 끼고 있었나 봐. 또 갈 길은 천리만리예요. 그렇게 남았어요. 사면 주변은 거뭇거뭇 어둡 저물었고요. 천지가 적막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 수적, 바다, 도적들. 그걸 만난 도사공의 안과 도사공이라는 건 요 배 운전하는 사람, 배 주인이라고 합시다. 그 배 주인의 안과 이것도 속마음이네. 자, 그러면 누구의 속마음? 아까 숨을 데 없는 산에서 매를 만난 까투리라고 하는 얘의 속마음과 진짜 이 넓은 바다에서 진짜 완전히 지금 다 잃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의 해적을 만난 이 배 주인의 속마음과 마지막 엊그제 님을 여인 내 아니야 어찌 같이 하리오. 엊그제 님을 여인 내 안 내 속마음이 어디가 같으랴리오. 어디가 같을까? 누가 더 슬프다는 얘기예요? 님을 이별한, 님을 여인 내 마음이 더 슬프다라는 거지. 여의다 이별하다. 자, 결국 이 말은요. 아주 지금 극한의 상황인데 앞에서 있는 까투리라던가 도사공도 극한의 상황인데 아니 내가 더 힘들어라는 그런 말이겠지. 왜? 님과 이별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네. 그치?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요 시조도 한번 봅시다. 창내고자, 이내가 쓰는 창내고자. 공모장지, 세살장지, 열장지, 암수장지, 수장지, 흠수 나오고 있는데 자, 창을 내고 싶대요. 창을 내고 싶대요. 어디에 창을 내고 싶대요? 가슴에 창을 내고 싶대요. 사람의 마음에 창을 내고 싶대요. 자, 일단 요 가운데는 나중에 해석을 하고 이따금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볼고 여다더 볼까 하노라. 열고 닫고 해볼까 하노라. 내 가슴에 있는 창을 내고요. 내가 답답하면 그거 열고 닫아 볼까 싶어요 라고 해서 자신의 마음의 어떤 답답함을 이런 식으로 되게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했고요. 고모장지, 세살장지, 열장지라는 거는 요 창의 종류예요. 창의 종류. 나중에 이거는 해당하는 필요만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 가지 옛날식 창의 종류고요. 암돌저기, 수돌저기는 우리 요 문에 있는 경첩 같은 경우, 그리고 배목걸쇠라고 하는 거는 문고리, 창고리 그런 것을 뚝딱 박아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대요. 이런 표현들이 열거가 쭉 쓰였던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웃음의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주제는 답답하다. 아우 답답해. 그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창을 만들고 싶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죠. 근데 그 창을 내 가슴에 만든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좀 신선하지. 양반들의 표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일 거예요. 자, 이어서 한숨아, 새 한숨아,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한숨. 어휴, 이런 한숨이에요. 어떤 근심 걱정이겠지. 여기도 똑같아. 고모장지, 세산장지, 들장지, 열장지. 이게 그러니까 평민들의 노래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창들, 자, 이런 창들이 분명히 그 앞에서 이런 여러 종류의 창의 종류예요. 또는 문의 종류예요. 이런 걸로 뚝딱 받고 크나큰 자물쇠로 깊숙이 채웠는데 이거는 잠근 거죠. 오히려 꽁꽁 내가 잠가 놨는데
병풍이라 덜컥 덮고 족자라 대그르르 말고 너 어느 틈으로 들어왔느냐? 들어왔다라는 얘기야. 뭐가 들어왔어? 한숨, 근심, 걱정이 어떻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지? 내가 이 문을 꽁꽁꽁꽁 담아놨는데, 잠가놨는데 너 한숨 걱정이 어느새 나한테 들어왔니? 아마도 더운 날 밤이면 내가 잠 못 들 것 같아. 근심 걱정이 많아서 잠 못 들어라고 하는 난 걱정이 많다. 이런 표현이죠. 앞에서 걱정 많아서 잠 못 들어 하노라라고 하는 고려시대의 시조가 났지. 이화의 월백하고. 거기서는 되게 우아하게 백꽃이 떨어지는 이 밤에 생각이 많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평민의 사설 시조에서는 그런 느낌 하나도 없어. 자,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의 특징들, 차이점들 되게 재밌게 표현을 했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자,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꺼비예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라고 하는 건 비료더미. 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요. 이 비료를 쌓아놓은 어미 위에 두꺼비가 앉아 있어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어요. 파리, 조그만 파리.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개구리라고 생각합시다.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위에 올라가서 앉아 건너산을 바라보니 저쪽 산을 바라보니까 백송골 이것도 송골매예요. 매 하늘에 떠 있는 매. 그럼 하늘에 떠 있는 매는 얘를 공격하겠지. 그래서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끔찍해서 가슴이 갑자기 끔찍하고 놀라서 훌떡 뛰어 내리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어요. 두꺼비가 자빠졌어요. 이렇게 그냥 넘어졌겠지. 그런데 이 두꺼비가 하는 말입니다. 모처라 날랜 나였을 망정 애혈질 뻔하였나라. 나였으니까 다행이지. 내가 날랬으니까 다행이지. 애혈질 뻔 피멍들 뻔했구나 라고 이 사람 자빠졌다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아유 나였으니까 망정이지 내가 피멍들 뻔했어 라고 하면서 근데 이 내용만 보면 전혀 우리는 또 무슨 내용인지 모르거든. 이 두꺼비가 누구를 잡고 있어? 파리를 잡고 있어. 얘의 관계. 파리는 이 당시 백성들이고 두꺼비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 근데 그 탐관오리는 누구를 보고 깜짝 놀라요? 중앙의 관리예요. 어떤 뭐 암행어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탐관오리가 지방의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엄청 괴롭히는데 또 중앙의 송골매, 중앙의 관리들을 보면 또 깜짝 놀라 자기 잡혀갈까 봐. 그래서 자빠지면서 도망을 갔지만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유 야 나였으니까 이 정도지 나 피멍들 뻔했어 라고 하면서 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평민들이 비판적인 어조로 또는 풍자적인 어조로 해악적인 어조로 노래를 했다라는 것들이 이 시조에 자 그래서 사설시조 공부하면은 생각보다 내용이 중구난방이라서 비판일 수도 있고 막 님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답답함을 표현한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제를 잘 잡아야 되는데 내용 자체로는 어렵지 않지만 다른 시랑 연결됐을 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시가 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일단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특히 앞에 있는 평시조 양반들이 썼던 무난한 시조들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한다는 거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근데 뒤에 있는 시조들은 어때요? 사설 시조는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라는 큰 차이점들을 오늘 꼭 정리하고 가십시다. 알겠죠? 이 작품을 다 외우라는 거 아니고 이 작품을 읽고 이런 느낌이었어 라고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